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날인데,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루는 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또 하루는 또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이들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들이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실적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2분기 실적이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 분위기 다시 한번 더 올라가니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요. 아직까지 뭐 정확한 저점 신호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거의 다 지금 현재 그 하방 경직을 좀 더 만들어 나가고 추세적으로 뭐 42,000원이나 뭐 손절가까지 제가 제시했던 가격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짧은 쌍바닥 패턴에 따른 상승 분위기를 다시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좀 더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우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우바이오가 지금 이틀 연속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세계 곡물 가격이 크게 급등했었던 부분인데 농우바이오가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세계 기후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뭐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었고 텍사스 주에서는 무려 엄청난 추위가 왔었고 눈이 내렸던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곡물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종자라든지 상토 쪽에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제품들 자체도 현재 상당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추가적인 흐름들 좀 기대해 주시고 2차 목표 가격이 제가 제시한 가격이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농우바이오 홀딩에서 좀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랩지노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랩지노미스를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1차 목표 가격을 한번 터치를 하고 1차 목표가 터치하고 다시 한번 오늘 2차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오늘 크게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자, 3명이 부족한 8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1월 달 이후에 보면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하루에 발생했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 이웃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도 오사카를 비롯해서 도쿄에서도 지금 오늘 또 긴급히 협의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5,0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긴급 사태를 지금 선포한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랩지노믹스에 오늘 좀 힘이 실리고 있고 주가 상승으로 2차 목표 가격까지 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한편은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수익률에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들에서 수익을 좀 가져다 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는 인지 컨트롤스고요. 매수가는 현재 18,900원에 그대로 매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가 어제도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6% 상승을 좀 해주는 흐름들이었고 자, 오늘도 5%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는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그 완성차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뭐 주가 움직임들 뭐 좋습니다. 주가 움직임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크게 매도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 움직임이 차분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인지 컨트롤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용 플라스틱이 있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고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탄성이라든가 강도라든가 그리고 그 사용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범용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만 넘어가게 되면 플라스틱이 소위 얘기해서 녹습니다. 형태가 변형이 되죠. 자, 근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100도에서 150도까지는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100도에서 1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 컨트롤스가 점유율 1위를 좀 달리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150도 이상 견뎌야 되는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뭐 그야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제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급 제품들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EP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EP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 자, EP 시장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와이퍼라든가 범퍼라든지 뭐 각종 도어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탱크형으로도 많이들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제품들을 현재 만들고 있구나. 뭐 엔진 커버 쪽도 들어가고 휠 커버 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의 수소차 투자 부분을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작은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넥소가 이미 판매량이 10,000대가 지금 넘어섰죠. 10,000대가 넘어선 상황이고 작년에 11,000대 정도 발생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0,000대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넥소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이용한 최근에 현대차에서도 트레일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트레일러를 비롯해서 수소 관련된 큰 뭐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중교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수소 차량들이 지금 시중에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상용화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용 인력도 늘어나지만 이 수소 시장이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지 컨트롤스는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을 그러면 여기서 수혜가 예상되냐? 바로 수소 연료 전지 쪽인데요. 자, 수소 연료 전지 쪽이면 뭐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인지 컨트롤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상용화에 쓰일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분야인데, 일반 수소 연료 전지보다 10배 이상의 강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견고한 탄력성과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인지 컨트롤스가 지금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친환경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는 선반영되면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지 컨트롤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그 자동차가 이제 그 생산이 조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자동차도 그 어떤 실적으로 가는 그런 트렌드보다는 약간 이슈나 테마 쪽에서 종목들로 가면서 종목별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수소도 그동안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차트도 그렇고 그런 걸 보고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 포인트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자동차 전반적으로 좋게 본다기보다는 자동차 내에서도 개별 이슈나 테마가 있는 쪽이 집중되고 또 이 조정도 잘 받았기 때문에 갖고 오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간밤에 이제 세계 기후 협의가 있었어요. 협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40개국의 정상들이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했죠. 탄소를 줄여야 된다. 예. 어떻게 보면 탄소를 줄여야 되는 이제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자, 두 번째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은 또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도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친환경 쪽을 우리가 수소가 되었던 전기차가 되었던 지금 이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부분에서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 또한 동사의 성장성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 김동호 매니저님이 아주 좋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또 질문해 주셔서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은 21,000원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2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